안녕하세요. 책읽은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받는 충격은 정말 컸다. 그런데 그 귀한 심장을 준 사람에게 나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에게 하지 못한 보답을 다른 이들에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장 이상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알고 이웃을 모른 채 살아가던 나를 일깨우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그것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이 내 회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이유였다. 물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비즈니스는 필요했다. 약값도 필요했고 생활을 꾸려 나가야 했으며 아이들 미래도 생각해야 했다. 그러나 나와는 전혀 다른 철학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회사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 회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아내가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병원에 있을 때에는 나의 뜻에 선뜻 동의해 주었는데 막상 몸이 건강해져서 집에 돌아오자 태도가 돌변했다. 나는 여간 실망한 게 아니었다. 하루라도 빨리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자신도 있었다. 그런데 아내는 요지부동이었다. 창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건강 문제였다. 매일 약을 한 움큼씩 먹어서 얼굴이 퉁퉁 부은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는 이유에 쓰였다. 아내는 창업은 그만두고 당분간 회사를 좀 더 다니면 어떠냐고 권했다. 마침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었다. 아직 회복 중이니 매일 출근을 하지는 말고 프로젝트만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면 월급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내 인맥과 실력을 인정해서 해준 제안이지만 미국 정서상 나를 해고하기 곤란한 상황이기도 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중력을 해고한다면 사원들이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는 의료보험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유로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회사를 다니라고 권했다. 하지만 난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것은 나였고 회사를 시작하는데 아내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시간이 가면 아내도 이해할 것이라 여기고 회사를 시작해도 그만이었다. 아마 아프기 전이었다면 아내의 반대를 무시하고 회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동안 아내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내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이웃이었다. 내가 다른 수많은 이웃들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나의 가장 소중한 이웃인 아내를 무시하고 그녀를 다시 외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만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지난 2년간 나로 인해 모진 고생을 한 아내였다. 더 이상 그녀를 걱정시키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섬기고 도와야 할 첫 번째 이웃이었다. 나는 아내가 허락할 때까지 창업을 미루기로 했다. 그리고 퇴원한 지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회사에 출근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 3일 정도 출근했고 퇴원한 지 10개월쯤 되었을 때부터는 풀타임으로 근무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물론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금 보니까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책과 책 사이에 그 이제 의미, 자간 사이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는데 이래서 책은 좋은 책은 자꾸자꾸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웃이라 하면은 가족을 제외한 타인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죠? 나의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이웃은 바로 아내이다. 그럼 뭐 남편은 누구겠어요? 아내고 참 아내면은 남편이죠. 근데 우리 사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잖아, 그죠? 그냥 가족이라 생각하죠. 가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편하게 대하고 내 맘대로 대하고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욕하고 때리고 너무 심했나요?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죠. 욕하고 때릴 리가 없죠. 저는 사실 옛날에 한 번 남편을 때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애들 때문인 것 같은데 보통 왜 보면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둘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요즘 저희가 이제 애들 다 나가고 이제 거의 제2의 신혼이라 할 수 있죠. 둘이 있는데 싸울 일이 사실 없어요. 둘이 있으면은. 진짜로. 근데 애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교육에 대한 어떤 가치 차이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그때도 뭐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하여튼 내가 뒤에 타고 있었어. 애들이 앞에 타고 있었나? 하여튼 뒤에 타고 있었나? 난 뒤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너무 속이 상하고요. 제가 지금은 아주 온화하고 뭐 이렇지만 사실 좀 다혈질이고 좀 화끈한 여자라 해야 되나? 과격한 여자? 좀 사실 성깔 있는 여자거든요. 여자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어, 그랬는데 하여튼 뭐 남편이 약을 올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서 뒤에서 이제 뭘 뒤에서 보니까 운전하는데 뒤통수를 한 대 때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 대 때렸는데 그거 갖고 지금 평생 동안 이야기해요. 무슨 일 있으면 당신 나 때렸잖아 하면서 여보 그게 때린 거야 하면서 사실 때렸죠. 그 남편은 이제 그게 충격이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딱 때려놓고는 이제 뒤통수 한 번 때리고는 이제 평생 이제 남들이 아니죠 남편에게 남편을 때린 여자로 낙인 찍혀 있답니다. 그 남편이 그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도 한 번도 이제 부모한테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일남 사녀로서 제가 맞이로서 이제 원산포국도 하고 이제 동생들 잘못하면 내가 대신 맞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 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럴 것 같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제 아는 친구가 아주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데 친구가 야 나는 그게 별로 싫다 하면서 왜 얼마나 진짜 사회에 모범이 되고 좋잖아 하면서 이렇게 물으면 걔가 하는 말이 야 자기 부모한테도 잘 안 하면서 왜 남한테 잘하면 뭐해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부모에게도 안 하면서 남에게 한다? 그럼 사람들이 좋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가족, 내 부모에게 잘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사실 아프기 전이었으면 그죠?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사실 건축사 자격적인 사람이 자기니까 얼마든지 내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2년 동안 자기를 이제 뒷바라해준 아내를 생각해서 사실 당장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알았잖아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영웅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어떤 새로운 인생을 이제 다시 새로운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당장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가 반대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다시 바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또 가게에 또 어떤 가정에 어떤 불이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배려한 것 같아요. 그 사랑은 보니까 배려인 것 같더라고요. 사랑은 섬김이고 배려다. 그 성경을 사실 있잖아요. 66권을 다 요약해보면 사랑이라잖아요.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 무조건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깽가리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정말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정보다 더 무섭다 그러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서도 너무 편하니까 이제 내 몸처럼 이제 일부러 내 몸처럼 생각되니까 막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원을 갈 때는 사실 뭐 내 돈 벌어서 내가 하는데 네가 왜 남편이 들으면 안 되겠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못한 공부를 저도 사실 욕심이 좀 많은 거죠. 특히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 못한 저는 사실 평생이라도 공부해라 하면 다시 하고 싶을 만큼 공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그 어떤 그런 열정이랄까 배움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해 학습하는 거 깨달았을 때 그 기쁨 이런 그 성취감 이런 게 주는 게 그 마음의 그 큰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대학원을 또 가고 싶어서 해서 남편이 당신이 이제 대학 졸업하면 됐다. 대학원까지 간다 하면은 내 이제 당신하고 같이 안 산다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래 엄포를 놓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알죠. 어떻게 저같이 예쁜 여자하고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여자를 버릴 수가 있겠어요. 맞죠? 버릴 수는 없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싫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남편을 설득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제 멋대로 한 경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이랑을 몰랐는 거죠. 모르고 이제 가족이니까 내 멋대로 된다 하면서 네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면 당신이 나를 이해 못하면 누가 나를 이해해주냐 하면서 이런 좀 격이 배짱이 날까 배짱도 아니죠. 오기도 아니고 뭐라 할까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봤자 이제 얼마 안 갈겠지 생각했는데
내가 전부 졸업하고 하여튼 이제 3학년 편입해서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할 때는 남편이 일주일 동안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일주일은 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사와서 밥하고 뭐 해주고 다 해주거든요. 치사하잖아요. 사왔다고 밥 안 해주고 이런 건 정말 치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할 도리는 하고 일주일 뒤에 이제 풀었는데, 물론 그것도 항상 내가 먼저 미안하다 이렇게 하죠. 저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밀당은 없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자존심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왕 같이 사는데, 그죠? 내가 이혼할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같이 사는데 서로 싸워봐야 그거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서로 손실이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화해하려고, 됐었으면 이제 평화의 유지 모드로 가려고 애쓰는 스타일 때문에 한 일주일만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뭐 대학원,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대학원 가도 남편이 반대 뭐 해봤자 일주일 동안 말 안 하면 되지 이 생각했는데, 와 진짜 일주일 때도 말 안 하고 이주일 때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 가장 큰 공부는 말 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말하는 걸 좋아하고 애정 표현 좋아하고 스킨십 좋아하고 뭐 허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2주일 지났어요. 또 3주일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냉담한 거예요. 그냥 그래도 밥은 다 해줬죠. 나 착하죠. 야, 그게 한 달 넘게 지났는데, 와, 진짜 두 손두 발 다 들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진짜 그래도 가나 하면서. 여보, 가야지 하면서. 그래서 결국 갔는데, 한 달 동안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공부에 대한 열정이 뻗쳐서 하늘을 치솟아서 이제 박사학위를 간다 하면 아마 1년을 말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죠. 이혼 당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저는 사실 제 멋대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는 거죠. 그냥 뭐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그렇게 그러겠냐. 뭐. 그러니까 너무 좀 소홀하게 생각했다. 무시한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현juk 선생님께서 정말 잘한 것이 나의 가장 첫 번째 소중한 이웃이 아내인데, 아내를 다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이 정말 감동스럽네요. 우리가 왜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남들에게 정말 뭐 자랑스러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남편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하고 아이가 싸우면은 항상 아이 편을 들었고 남편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것도 사실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사실 남편 편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실 만약에 지금 이제 큰아이와 남편이 싸운다든가 작은 아이와 남편이 뭐 어떤 의견 충돌해서 하면 사실 저는 아이 편을 들는 경우 많거든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소중한 이웃인 남편이 사실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몸 체력 이제 체중도 한 20kg 감량하고, 저는 사실 통통한 남편을 좋아하는데 저렇게 이제 바짝 마른 남편이 되어 있는데 보면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한데, 본인이 그 어느 때보다 자기가 이제 행복하니까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 진짜 건강상 뭐 고지혈, 콜레스테롤 모든 게 이제 정상이 되고 하니까 또 행복해 하니까, 본인이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야 되겠죠. 한 번씩 물론 깜짝 놀라죠. 이 남자 누구지? 이 낯선 남자 누구야? 이 생각하지만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같이 이제 하는 게 많아요. 같이 저녁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뭐 몸에 좋은 것도 먹고 같이 몸 좋은 것도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해요. 같이. 왜냐하면 내 혼자 하면은 내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혼자만 아무리 체험을 하고 해도 그 서로 공유가 안 되는데, 같이 하니까 같은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고 같은 사례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 내가 참 느낀 게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라 해야 되나, 좀 회개할 부분이라 해야 되는 거는 내 혼자 뭔가 다 하려 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혼자 짐을 진 건 아닌데 그 내 멋대로,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사도 내 멋대로 사서 할부 착 보고 통보, 뭘 해도 착 하고 통보. 그 남편이 참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개를 해야 되겠죠. 사실 사랑은 성김과 배려인데 남편을 무시한 부분이 많았는 것 같아요. 내 멋대로 결정하고 뭐 사버리는 거, 그래 통보하는 거, 그게 사실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사실 오만방자, 오만불순한 거죠. 근데 이 선생님 보니까 하윤옥 선생님 보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가까운 이웃을 더 이상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뜻을 따라준 거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랑은 성격과 배려인데 사실 지혜로운 여자를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남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배우자가 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죠. 사실 지혜롭지 못하죠. 못한 부분이 많고 아직도 허점투성이고 결점투성이고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고 사실 회개할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의 옷을 빨아도 꾸중물이 나오고 더럽고 또 보면 어느새 더러워져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좀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회개와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